자, 과학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우리가 굳게 믿었던 기존의 이론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과학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토머스 쿤은 이걸 어떻게 봤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철석같이 믿던 과학 이론이 현실이랑 안 맞기 시작해요. 그럼 과학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에이, 이거 틀렸네 하고 바로 버릴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과학은 오류가 발견되면 바로바로 낡은 이론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끈질기게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고 하죠. 쿤의 말이 뭐냐면 과학이라는 게 원래부터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뭔가 좀 안 맞는 그런 퍼즐 같은 문제들을 안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뉴턴 이론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발표되고 나서 무려 60년 동안이나 달 궤도 예측이 50%나 빗나갔어요. 이게 오차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야, 뉴턴 틀렸어. 이 이론 버려. 이렇게 말 안 했다는 거죠. 다들 계산이 잘못됐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런 사소한 퍼즐이 감당 안 되는 위기로 바뀌는 걸까요? 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문제가, 그 변칙이 패러다임의 가장 핵심, 바로 그 근본을 건드릴 때 그때 비로소 위기가 터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계속 안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그냥 작은 흠집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과학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위기가 되는 걸까요? 위기가 진짜 시작되는 순간은요. 과학자 사회 전체가 이 문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다. 딱 합의하는 순간이에요. 그냥 좀 귀찮은 퍼즐이 아니라 우리 학문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막는 거대한 벽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부터 비상과학이라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비상사태인 거죠. 그 분야 최고의 천재들이 전부 이 문제 하나에만 매달리게 돼요. 그러면서 기존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연구 규칙들도 슬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과학자들은 정말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학문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거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이걸 뚫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고 그런 거죠. 당시 과학자들이 느꼈던 그 혼란, 그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당시에 자기가 보던 천문학이 어땠냐면 사자머리에 염소 몸통 뱀꼬리를 붙여놓은 것처럼 괴물 같다고까지 표현했어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마치 땅이 계속 꺼지고 흔들리는 곳에다가 뭘 지으려고 하는 느낌이었다. 기초가 전혀 없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볼프강 파울리의 이 말은 정말 절망감이 뚝뚝 묻어나죠. 지금 물리학은 또 끔찍한 혼란에 빠졌어. 차라리 내가 영화 코미디언이었으면 물리학 같은 건 들어보지도 못했을 텐데.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이런 극심한 혼돈 상태가 영원히 갈 수는 없겠죠. 쿤은 이 과학적 위기의 끝인 딱 3가지 길 중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네, 딱 3가지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자, 첫 번째 길. 어떻게든 기존의 정상과학이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럼 기존 패러다임은 살아남는 거죠. 두 번째는 아무도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 기술로는 안 되겠다 하고 미래 세대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가장 드라마틱한 결말인데요. 기존의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새로운 패러다임 후보가 등장하면서 말 그대로 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3번째 길, 혁명은요. 그냥 지식 하나 추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비유하자면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싹 다 밀어버리고 기초부터 다시 짓는 완전한 재건축에 가깝습니다. 쿤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게슈탈트 전환이라는 아주 재밌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오리로도 보이고 토끼로도 보이는 그림. 관점을 딱 바꾸는 순간 오리가 토끼가 되잖아요. 세상이 아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오리이면서 동시에 토끼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리를 보는 세계관에 있거나 토끼를 보는 세계관에 있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혁명이 일어나면 그냥 해석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보는 세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떤 걸 중요한 데이터로 볼 건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심지어 과학의 목표가 뭔지까지 싹 다 바뀌는 거죠. 옛날에 별을 보면서 운명을 점쳤잖아요. 그게 점성술이죠.
근데 지금은 별을 보면서 우주의 법칙을 탐구하죠. 천문학이요. 이렇게 아예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판을 완전히 뒤집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쿤이 보니까 이런 혁명을 이끄는 사람들은 거의 다 둘 중 하나더라는 거예요. 아주 젊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참이거나.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기존의 게임의 룰에 아직 덜 물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룰 이제 더 이상 안 통하는데 하는 걸 더 빨리 더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런 겁니다. 과학혁명은 단순히 정답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게임의 규칙, 심지어 게임의 목표 자체, 즉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바꾸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과학적 진리라는 건 과연 절대적인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